8월 넷째 주 KMATV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70세 이상 코로나19 확진 의심자에 대한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의 적극 처방을 기저질환이 있는 5, 60대의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른 처방으로 권고했습니다. 중대한 이상 반응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치료제 복용을 끝까지 완료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필수 의협 회장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코로나19 대응 민관 협업, 소통 강화를 요청하고 커뮤니티 케어, 필수 의료 문제 등 국민 건강 수호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한 총리는 장기간에 걸친 의료계의 코로나 대응에 감사를 표하며 향후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뇌출혈로 사망한 아산병원 간호사 사건으로 의사 증원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간호계가 간호대 정원을 증원했어도 일부 지역에서 간호사가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주장하면서 간호단독법 제정을 촉구해 긴축을 사고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서울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수가 전국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인구 1000명당 간호대 입학 정원 수 증가는 0.13명에서 0.14명으로 가장 낮았던 반면 입학 정원이 가장 많이 늘었던 경북의 활동 간호사 수는 3.7명으로 전국 평균 4.4명보다 낮았습니다. 보건의료 인력의 양적 증가보다 질적 적정성과 수준 향상을 꾀해야 될 때입니다. 뇌출혈로 사망한 아산병원 간호사 사건의 책임이 결국 의료계로 전가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해법이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개선, 즉 의료기관의 부담만 지우는 방식이기 때문인데요. 의료계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한 권역의료응급센터 관계자는 응급환자 신고 접수, 출동, 처치, 정보 처리 등의 역할은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개선 방안을 병원에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한응급의학회 이영민 회장은 정부는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할 준비도 현장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마음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탄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기관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공기관 통폐합 발언으로 건보공단과 심평원 통합설이 급부상하는 분위기입니다. 윤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유사한 지방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방안으로 건보공단과 심평원 통합설이 이미 제기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무게가 더 실리는데요. 의료계에서는 건보공단은 건보재정관리, 심평원은 의료기관 심사로 역할이 다른 점을 지적하며 통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료계 젊은 오피니언 리더인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새로운 수장이 선출됐습니다. 주인공은 고려대병원 예방학과에 근무 중인 강민구 전공의입니다. 강 신임 회장은 당선 일성으로 전공의 처우 개선 추진을 위해 매진하겠다라고 천명했습니다. 또 전공의 협의회 이사회 회의안, 회의록 전체 공개, 대의원의 산하 운영위원 및 필수 중증의료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전공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정부가 저조한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원을 높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의료계의 회의적인 반응은 여전합니다. 시범사업 정원은 총 20명으로 해마다 채우지 못한 정원을 채우는 방식으로 모집하는데 2019년 지원자는 8명, 2020년은 6명, 2021년은 3명으로 지원율은 갈수록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에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건보공단이 가족 돌봄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노인과 동거 유형이나 경제활동, 가족 연령 구성 등
가족 특성에 따른 맞춤별 가족 돌봄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데요. 공단은 조사를 통해 돌봄 경험 조사, 재반 상황과 양상, 지원 상세 욕구 범주와 문제점과 지원 필요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개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확정된 문항을 활용해 가족 돌봄자 약 100명을 대상으로 돌봄 유형 분류 조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이 올해 끝날 예정인 커뮤니티 케어 선도 시범 사업에 대한 평가에 착수했습니다. 의료계의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의료보다는 복지, 대형병원에 치우쳐져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치입니다. 공단은 이번 평가를 통해 지난 4년간의 사업 운영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추진 모델 개선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커뮤니티 케어 특별위원회를 구성, 선제적 대응 방침을 밝힌 만큼 향후 의협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 제안 등 행보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심평원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를 나열 공개해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하도록 하는 방안을 중단할 것이라는 소식에 의료계가 반색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심평원이 나열식 공개 방식을 중단하고 중간값과 범위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서울시의사회, 서울시 치과의사회, 서울시 한의사회 등은 3월 비급여 진료비 보고가 의료 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의사의 양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검사의 급여 기준 확대 방침을 내왔는데 제약계와 의료계의 반응이 엇갈립니다. 현재 말트리프종, 소아성 궤양, 조기 위암 수술,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등에 대해서만 검사를 급여 적용 중인데 앞으로 위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검사의 본인 부담률 50%를 급여화할 계획입니다. 제약사 관계자는 급여 확대에 따른 처방량 증가를 기대했지만 대한내과의사의 곽경근 총무부회장은 지금도 내시경 과정에서 궤양 소견이 있을 시 검사를 하는 것이 정례화되어 있어 빈도가 크게 늘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KMATV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